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보호가 안 되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일 뿐이지 잔액은 다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은요, 금융기관이 망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브로커, 판매 회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뭔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예금자 보호에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뭡니까? 예금자 보호는 내가 낸 돈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고 이런 건 아니죠. 뭐냐면 내가 어떤 금융기관에 가입했을 때 그 금융기관이 파산이나 부도, 즉 망했을 때 내가 납입한 돈 중에서 원리금 포함해서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즉시연금이라든가 좀 큰 돈을 맡기시는 분들이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예금자 보호가 되면 좋고 보호가 안 되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요, 즉시연금 중에서 일반 변액연금, 투자상품 이런 것들은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니까 내가 금융기관이 망하면 내가 이거는 못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가입했는데 그 금융기관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5천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위험하죠.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일 뿐이지 잔액은 다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은요, 내가 1억을 맡겼는데 금융기관이 망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면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어디 가서 가입하십니까? 예를 들면 미래에셋 증권에 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망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건 예금자 보호 되지도 않고요. 그냥 투자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투자했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망했어요. 어떻게 되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삼성전자 주식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이 어디선가 바뀌어서 거래 사이트, 거래 플랫폼만 연결이 되면 여러분 다시 삼성전자를 파시면 된다는 거예요. 증권사는 중개사, 브로커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그냥 삼성전자를 증권회사 거래 창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은요, 예금자 보호를 해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를 할 자산이 없는 겁니다. 자산이 미래에셋 증권에 있어야 보호를 해드리죠. 보험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험 상품 중에서 즉시연금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요, 그 보험회사가 자체 일반 계정으로 자체 자산으로 관리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금융기관, 그 보험회사가 망하면 그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은 5천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 해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5천만 원 이상 가입하셨다면 추가적인 금액은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변액보험, 일반 변액연금에 가입하셨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내신 돈은 이게 어디로 갑니까?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가입하셨는데 그 연금이 만약에 중국 펀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연금이 만약에 미국 국채를 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의 돈은 지금 중국에 가 있거나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가 망하면 연금 지급받는 방식이라든가 그 회사의 기본적인 플랫폼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자산은 지금 투자 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안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 상품은요, 판매사가 있고 자산운용사가 있고 수탁회사가 있어요. 판매는 판매하는 기관이고요. 그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기관은 자산운용사고요. 그 돈을 실제 관리하는 회사는 수탁회사예요. 삼성생명에 들어가 보면요, 판매사는 삼성생명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여러분이 투자하신 연금 상품, 여러분의 상품에 따라서
실제로 운용사가 다 달라요. 무슨 자산운용, 무슨 자산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돈은 어디 있습니까? 수탁회사, 삼성생명의 수탁사는 어디냐면요. KB국민은행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내신 돈이 국민은행에 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은행에서 가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운용한다면 운용사에게 결과에 따라서 돈을 결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투자 상품에 있어서 보험회사는요, 브로커, 판매회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판매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산이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보호할 자산이 없는 것이고요. 실제 금융기관이 망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예금자 보호가 되는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자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대상, 뭐 중국이 망한다거나 미국이 망한다거나 주식이 망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자산이 흔들리겠죠. 그건 알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에는 예금자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꼭 한번 명심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이런 생각은 이제 틀린 생각이라는 거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